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 멋진 피리 하나 들고 다닌다.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멋진 피리 하나 불면서 언제나 웃고 다닌다. 마르시아스를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송창식의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마르시아스가 숲속에서 멋진 피리 소리를 내며 웃고 다니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게 아닐까요? 한편 마르시아스 이야기를 읽으면 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름도 멋진 마르시아스. 그는 참 억울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마르시아스는 사티로스로서 목양신입니다. 말이 신이지 올림푸스 신들과 동격이 아니고 인간보다 조금 높은 정도로 요정들과 어울려 사는 잡신이라 하는 게 적당할 듯 합니다. 마르시아스 이야기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 나옵니다. 니눔사에서 출판하고 이윤기 신화 작가가 번역한 변신 이야기를 참고하였습니다. 마르시아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폴론이 잠시 지상으로 유배를 떠나는 바람에 신들이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된다. 아테나가 잠시 그 일을 대신하려고 피리를 만든다. 그러나 라이벌인 헤라와 아프로디테가 그녀의 연주를 비웃는다. 피리를 불 때마다 볼이 개구리처럼 커진다. 이에 화난 아테나는 피리를 땅으로 집어던지며 누구든 이 피리를 주어 연주하는 놈은 가죽이 벗겨져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 숲에서 놀던 마르시아스가 우연히 이 피리를 주어 입에 대본다.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온 것 아닌가. 마르시아스는 열심히 피리를 연마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다. 숲 근처에서 밭갈던 인간들이 마르시아스의 연주 솜씨를 칭송한다. 아폴론의 수금이라 해도 마르시아스의 피리 소리만 할까? 마르시아스는 감히 아폴론과 결을 작정을 한다. 내게 진 사람은 살가죽을 벗기기로 한다. 경합이 있으면 심판도 있어야 한다. 나인 뮤지스와 그 지방을 다스리던 미다스 왕이 초빙된다. 아폴론은 수금을 타고 마르시아스는 피리를 분다. 그런데 마르시아스가 잡신이라도 피리는 신이 만든 것,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미다스는 마르시아스의 소리가 더 낫다고 느낄 정도. 당황한 아폴론이 억지를 부린다. 규칙을 바꾸어 악기를 거꾸로 연주해보자고 한다. 수금은 거꾸로 탈 수 있을지 몰라도 피리는 거꾸로 불 수 없지 않은가. 승리는 아폴론에게 돌아간다. 아폴론은 벌을 내린다. 좋은 소리를 분간하지 못한 귀를 갖고 있는 미다스 왕의 귀를 당나귀 귀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내기해진 마르시아스의 가죽을 벗기려 한다. 마르시아스는 억울함을 하소연하나 아폴론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결국 산채로 살이 벗겨져 내장이 다 보이고 몸에서 난 피는 강을 적시었다고 한다. 마르시아스 이야기와 관련하여 소개할 두 작품은 브론치노의 마르시아스의 살가죽 벗기기와 작자 미상의 조각상 마르시아스입니다. 브론치노의 작품은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매너리즘 관에서 볼 수 있고 조각상은 로마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브론치노는 영국 내셔널 갤러리의 비너스, 큐피드, 어리석음, 세월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대표적인 매너리즘 화가입니다. 그는 마르시아스와 아폴론의 경합을 시간 순서로 한 화면에 모두 묘사하였습니다. 이런 기법을 연속 묘사법이라고 합니다. 현대예술의 포토몽타주 기법과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림의 맨 오른쪽에서 심판들에 둘러싸여 경합을 벌이는 마르시아스와 아폴론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경합에서 진 마르시아스가 아폴론에 의해 살가죽이 벗겨지는 장면입니다. 그 왼쪽 멀리에는 미다스 왕의 귀를 아폴론이 당나귀 귀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에는 어떤 남자가 누운 채 땅에 구멍을 내고 우리에게 익숙한 임금님 귀는 당나귀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한국의 전래 동화도 사실은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연속해서 묘사하는 방식은 이미 고대 로마 기둥 부조에서도 시도되었습니다. 그중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원주가 유명하죠. 황제의 업적을 기둥의 나선 형태로 연속 묘사해 놓았습니다. 신화를 읽다 보면 시간과 공간이 뒤죽박죽이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는 억지스럽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각 사건을 별도의 작품으로 그리지 않고 한 화면에서 전체 이야기를 완결짓는 방식 자체가 신화적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마르시아스 석상은 1세기 로마 작품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연상케 합니다. 191cm로 인체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작품들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 외 여러 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로마관에서 나무에 달린 신을 발견하면 놀라지 마시고 마르시아스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르시아스의 이야기는 신에 도전하는 오만함은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시아스의 죽음은 달리 해석되기도 합니다. 신화에서의 희생은 정당하다 하더라도 결국 성스러운 죽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르시아스의 죽음을 목숨을 걸고 신에 도전한 인문정신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르시아스의 이야기는 예술가들의 단골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